예, 요범사운 그 겸손한 덕의 효험, 그 중에서 이 여태까지 나온 것을 총망라하는 굉장히 이 사례가 약간 길기는 하지만은 이분의 사례는 그 장외암이라는 분의 사례가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음에 장외암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많이 배우고 글을 잘 써서 많은 학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장외암이라는 분은 과거에 응시는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제야 선비인데 그냥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학문도 깊고 그 문장도 좋고 이런 이제 제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는 어느 날 남경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어느 절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남경의 향시가 있었고요. 남경에서 이제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향시를 진행했는데 남경에서 직접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시험 장소를 한 사찰에다가 위임을 해서 사찰에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저 시험 장소를 그쪽 사찰로 했던 거예요. 저기 같으면은 통도사에다 위임하면 통도사 장소도 넓고 이렇게 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개로, 개효. 그래서 뭐냐면은, 결과물이 발표가 됐는데, 향시에. 그러니까 향시에 응시를 했고, 거기에 했는데, 이 장외암이란 분이 이게 학자들 사이에 명망도 있고, 학식도 풍부한 명성도 이미 향시에 응시하기 전에 명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향시 정도는 가볍게 합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망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향시급은 이 정도거든. 그런데 향시를 쳤는데 여기서 잘렸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향시에 붙어도 내가 향시에 붙은 거 가지고 기뻐하고 말고 할 정도는 되나? 이런 그런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그 향시에서 떨어진 거예요. 심리적인 당혹감이, 창피함, 당혹스러움, 여러 가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태까지 지역에서 이렇게 괜찮은 학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것에 기반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시험관이 이 시험지를 내 거를 제대로 평가 못했지. 내 답안지를 제대로 평가할 만큼 안목이 없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관을 나무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딘가 자기가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역량이 딸린다는 얘기를 그 순간에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었던 거예요. 이런 장외암은 지금 굉장히 인생 일대의 위기에 지금 처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목이다. 눈이 없다.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유주무안,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는 사람이요.
눈은 있는데 눈동자가 없어서 보는 눈이 볼 수가 없는 사람. 그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시험관을 아주 혹평을 하면서 이 시험 결과 낙방한 것을 알았을 때 그런 경로하여 시험관이 자신의 명백한 재능을 몰라준 것을 큰 소리로 비난하였다. 뭐 대략 그렇겠죠. 그 도교인이 이것을 보고 도사가 있죠. 도사 차림을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슬쩍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서 빙그레 하면서 이게 저 따위로 행동해 하면서 왜 바라보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약간 비소 이런 그 느낌이죠. 그래서 한 도교인이 이것을 보고 웃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 답안이 좋지 않았음에 자, 문장을 이쪽을 볼게요. 한 도인이 있었고 제방 옆에서 좀 살짝 비웃고 있었다. 그 장외함은 갑자기 이노 도자, 그 도사에게 자기의 노여움을 도사에게 옮겼다. 이제 내 노여움을 시험관에게 장애한 퍼붓다가 그 시비거리를 걸 만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비거리를 걸 만한 사람한테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도사인 거예요. 도자왈, 도사가 하는 말이 상공, 문필불가, 상공의 문장은 분명코 반드시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다. 훌륭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대놓고 염장을 질렀죠. 장외함이 더욱 열이 나서, 더욱 화가 나서 말하기를, 소리도 되게 질렀겠죠. 당신이 불견함은 나의 문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써놓은 답안지는 당신이 읽어볼 수도 없었을 텐데, 내 문장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불가, 어찌 그 문장이 훌륭하지 않은 줄 아는가?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만 치고 들어가면은 장외함, 승. 그렇죠. 그런데 도자가 도사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데 내가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게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기로 이런 말이거든요. 문장을 짓는 데는 다음과 심기 화평을 귀하게 여긴다. 마음의 기운이 화평한 상태를 귀하게 여긴다. 마음이 화평한 상태에서 글을 지어야 좋은 글이 나온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듣건데, 이 장문에는 문장을 지으면은, 귀하게, 심기 화평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들어보니, 무엇을 들어봐요? 당신이 시험관을 매리하는 그 기운을 들어보니, 매리하는 소리, 그 기세를 들어보니, 당신의 심기가 매우, 이게 화평하지 않은 상태가 몹시 심하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 상태가 몹시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나온 문장이 어찌 이게 정교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있는 대로 뿔따구가 올라가지고, 이게, 요 문장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서 읽어보니까 뜻이 의외로 쉽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장외함이 이게 보통 사람이 또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장외함의 장점이 뭐냐면은, 도리에 수순하는, 이게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도리가 있는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 기운을 추스릴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이게 수양이 돼 있었어요. 이 장외함이 불가게. 뭐냐면은,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도사의 그 말을 듣자마자 호련히 굴복했어요. 맞네. 그러니까 막 뿔따구가 오르고 있다가 오르는데 그 와중에도 장외함의 장점은 뭐냐면 귀가 반쯤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뿔따구가 오르면 귀가 닫히게 돼 있거든. 내 뿔따구를 있는 대로 오르게, 나를 제대로 약지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소리만 들리지 의미는 잘 안 새겨 듣거든. 그런데 반쯤 열려 있었어. 그래서 들어보고, 맞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래서, 도사에게, 이제 기세를 가다듬고, 기세를 부드럽게 한 상태로 나아가서, 청교원, 가르침을 청했다. 그래요? 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외함은 뭐냐면, 마음이, 심기가 화평할 때는 글을 쓰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꽤 괜찮은 문장이 나왔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심기가 쉽게 흔들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기가 흔들리면 또 별로인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죠. 기복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이게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가 이렇게 막 많이 올라왔던 상태에서도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면은 그 이치에 맞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비록 내 약을 있는 대로 그렇지만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못 짚었던 자리를 지금 짚어주는 사람이니까 바로 배움의 자세를 청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볼까요? 도자왈. 이 도사가 말하기를 과거에 합격하고 못하는 거는 온전히 자기 운명에 달렸다. 운명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복력에 달렸다. 그런데 그 복력이 명불해중, 그 복력이 이 합격을 담을 수 없다면, 합격할 만하지 않다면, 자기의 복력이 합격을 담아낼 수 없는 정도라면, 문장이 비록 정교하더라도
문장이 비록 훌륭하더라도 무익이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력도 필요하고 그 운빨도 필요하다는데 그게 아니라 운빨을 이게 우리 그 불문에서는 복력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 복력은 이 복력이 딸리면은 실력이 있어도 이래서 밀리고 저래서 밀리고 이렇게 그 밀리는 그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럴 때 그 부족한 것이 당신은 부족한 게 이게 지금 현재 당신 명이 담고 있는 복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자기가 이 전변을 지어야 한다. 뭐죠?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기의 습관, 자기의 기질, 자기의 업력의 특질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활. 그 장외함이 말하기를 기시명. 이미 명이 정해져 있다면, 이미 정해진 명이라면, 그 여하전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도자, 왈. 이 아주 종합판이에요. 그 요범사원의 종합판이 지금 요 대화가. 도자가 말하기를 조명자, 천. 그러니까 이 지금의 복력, 복기를 만든 것은 천이다. 천이라는 거를 우리 이 불가에서는 이 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천. 이 선천을 다른 말로 하면 전생. 그러면 이 전생에 자기가 지어놓은 복력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을 지금 만든 거는 이 전생에 내 그 업력이 만든 건데, 그래서 이 명을 만든 자는 천이지만, 선천이고 전생이지만, 임명자, 명을 다시 어떻게 운용할 건가 하는 것은 나다. 임명자는 나다. 그럼 이 정해진 명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거냐, 마이너스 알파를 할 거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다. 비록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내 통장에 100만 원 들어있는 거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지만, 내 통장이 1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갈지, 마이너스 알파로 갈지는 지금부터 제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예요? 100만 원의 영향력을 못 벗어납니다.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게 더 늘어날게도 못하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 정도를 유지한다면은 그냥 늘 그만한 100만 원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자기의 복력이 더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그냥 대략 뭐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3보 전진, 2보 후퇴, 2보 전진, 3보 후퇴, 1보 전진, 1보 후퇴.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 그냥 그만큼 그렇게들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명예의 영향력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 범위를. 대략 그 범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뭐죠? 명을 바꾼다는 얘기, 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좀 강력하게 좀 매겨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겠죠? 이 플러스 알파를 좀 힘이 있게
밀어주면은 운명이 바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볼까요? 역행선사,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하고 광적 음덕, 이게 아주 광은 많을 따자하고 통하거든. 많이 쌓으십시오. 선한 일을 힘써서 하는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음덕으로 쌓으라는 겁니다. 음덕이라는 건 남한테 알려지게 선행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개의치 말고 선행을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선행을 자랑질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선행하고 묻어두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선행을 하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선행하고 자랑질했을 때 내 업력을 봐요. 내가 선행하고 자랑질합니다. 선행하고 자랑질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업력이 움직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선행을 하고 음덕으로 묻었습니다. 또 선행을 하고 음덕으로 묻었어요. 남한테 간질간질하니 자랑하고 싶지만 참았고, 선행하고 음덕으로 묻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선행하고 음덕으로 묻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졌어요.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행을 하고 음덕으로 묻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묻었어요. 사람의 인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사람이 쓰는 자기의 기운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음덕 방향으로 해서 음덕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기질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갖습니다. 음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상이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복덕의 양은 늘고 아상은 줄어들죠. 힘써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하되 음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그 한문이 좀 어렵긴 해도 이 한문 문장을 놓고서 이렇게 새기면서 또 설명을 하니까 또 한 맛이 있죠. 하복, 불가, 구제. 어떤 복인들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행을 많이 쌓되 선행을 힘써 실천하되 선한 일을 힘써 실천하되 음덕을 많이 쌓아 놓는다면 어떤 복인들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힌 거예요. 또, 이분이 이제 그 막힌 자리가 여기서 나와요. 장회암이 얘기를 합니다. 아, 빈사.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선비인데, 한웅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냐. 선한 일을 하려면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선한 일을 할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뭐 물건도, 뭐도 있어야 되고, 돈도 들고, 뭐도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